토트넘 재계약 제한 없다. 손흥민 고백의 이유. 이미 후계자 있다. 양민혁. 오도베르, 마이키 무어. 토트넘은 정말로 손흥민을 잘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토트넘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영국 스퍼스웹은 22일 한국 시각 안타깝지만 손흥민은 우리 곁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 토트넘이 1년 연장 조항을 선택한다면 계약이 2026년에 만료된다. 곧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출전 경기가 나올 수도 있고 토트넘은 손흥민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며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3명의 선수를 조명했다. 먼저 언급된 선수는 지난 여름 영입된 윌손 오도베르였다. 스퍼스웹은 오도베르는 찰나의 순간에 공을 다루는 매혹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2004년생 오도베르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성장한 유망주였다. PSG에서 1군 기회가 없다고 판단한 오도베르는 곧바로 프랑스 리그 1 트로아로 이적했다. 트로아에서 좋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뒤 벌리로 이적했다. 벌리에서 주전으로 도약하면서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주자 지난 여름 토트넘이 오도베르를 깜짝 영입했다. 오도베르는 지금까지 토트넘 4경기를 소화했다. 뛰어난 속도와 드리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촉망받는 윙어다. 오른발잡이지만 왼발 사용도 잘하는 편이다. 덕분에 오도베르는 양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이기적인 선수도 아니지만 아직 경기를 읽은 능력과 판단력이 아쉽다. 슈팅 마무리도 성장이 필요한 선수다. 오도베르 다음으로 언급된 선수가 양민혁이었다. 2024 시즌 K리그 1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양민혁이다. 2006년생으로 어린 선수가 K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수많은 구단에서 관심을 보냈지만 토트넘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 양민혁을 품었다. 스퍼스웹은 양민혁은 2025년 1월에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이다. 양민혁은 민첩한 플레이 스타일과 빠른 사고력으로 수비수들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양쪽 윙에서 모두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한다. 양민혁은 손흥민과 같은 노련한 베테랑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손흥민이 양민혁의 멘토 역할을 맡을 것이다. 손흥민은 자신과 비슷한 입장인 양민혁의 영국 적응에 도움을 주고 싶을 것이다. 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선수는 토트넘이 키우고 있는 최고의 유망주인 마이키 무어다. 양민혁보다도 한 살이 더 어린 무어는 벌써부터 토트넘 1군에 진입해 점점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해내고 있는 중이다. 토트넘 역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 보유자이기도 하다. 무어는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부터 무어를 1군에 불러서 점검해봤다. 이번 시즌에는 중요도가 낮은 경기에서 적극적으로 무어를 기용하면서 테스트 중이다. 무어는 1군에서도 곧바로 통할 재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스퍼스웹은 무어는 양쪽 윙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감한 태도는 재능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는 경기 내내 공격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팀의 긍정적인 결과를 끊임없이 추구한다. 며 극찬을 남겼다. 토트넘은 최근 구단 차원에서 대대적인 리빌딩을 준비 중이다. 재능 있는 선수들을 과감하게 영입해 미래를 도모하려는 중이다. 최근 토트넘이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의 선수가 10대다. 양민혁, 오도베르, 루카스 베리발, 아치 그레이, 루카 부슈코비치, 애슐리 필립스까지 모두가 재능 있는 유망주다.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되기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은 나이 많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제는 1군 주축도 어린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데스티니 우도기, 판더 펜, 파페 마타르사르, 브레넌 존슨, 데얀 쿨루셉스키까지 많은 선수들이 20대 초중반이다. 선수단 전체가 젊어지는 와중에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미래를 고민 중이다. 1992년생으로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은 손흥민이다. 아직 여전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의 기량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다. 손흥민이 직접 밝힌 내용이다. 대신 토트넘은 손흥민을 자유계약으로 잃지 않기 위해 1년 연장 조항을 선택했다.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은 이 선 유망주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이미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렇게 쉽게 대체하는 건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2.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부지 28AS 월클 영입 나선다. 1년째 재계약 난항 오른쪽 화살표 회장이 매각 가능성 알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 23 나폴리를 보기 위해 스카우트를 파견했다. 크바라츠엘리아는 지난해부터 나폴리와 재계약 협상 테이블을 차렸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지친 나폴리 측은 매각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탈리아 매체 투토메르카토웹은 23일 한국 시간 메뉴가 나폴리 두 선수를 목표로 삼았다. 한 명은 크바라츠엘리아고 다른 선수는 알레산드로 부온주르노 25다 라며 크바라츠엘리아를 두고 나폴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알려지지 않았다. 재계약 협상이 있었지만 유럽 축구연맹유로 대회 이후 대화가 중단됐다 라고 보도했다. 반전이 필요한 메뉴가 크바라츠엘리아를 관찰했다. 이번 시즌 메뉴는 리그 8경기에서 7골밖에 넣지 못하며 극심한 공격력 부진을 겪고 있다. 주득점원이 되어야 하는 마커스 레시포드 26이 부진이 큰데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파괴력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이번 시즌 레시포드는 리그 8경기 동안 한 골과 1도움을 올리는 데 그쳤다. 이에 메뉴는 새로운 윙어를 데려오는 걸 고려하고 있다. 케렘 아크티르크오울루 25 벤피카, 에베레치 에제 26 크리스탈 팰리스 등이 거론된 상황에서 크바라츠엘리아도 후보로 떠올랐다. 지난 여름 크바라츠엘리아는 킬리안 음바페 25 레알 마드리드를 잃은 파리 생제르맹으로부터 맹렬한 러브콜을 받았으나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75 이탈리아 나폴리 회장이 이적을 완강하게 반대해 잔류했다.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불발된 크바라츠엘리아는 재계약을 놓고 나폴리와 줄다리기 중이다. 나폴리는 연봉으로 600만 유로, 약 89억 원의 보너스가 포함된 급여를 제시했지만 선수 측은 800만 유로, 약 119억 원을 바라고 있다. 1년 가까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결국 데 라우렌티스 회장은 매각 가능성을 알렸다. 데 라우렌티스 회장은 21일 이탈리아 매체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를 통해 크바라츠엘리아가 떠난다면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다.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라며 선수들의 의지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투자를 존중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조지아 국가대표인 크바라츠엘리아는 화려한 드리블과 양발킥 능력을 겸비한 윙어다. 조지아와 러시아 리그를 거쳐 2022년 여름 나폴리 유니폼을 입은 그는 첫 시즌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의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선사했다. 나폴리를 33년 만에 리그 우승으로 이끈 크바라츠엘리아는 해당 시즌 세리에 A 최우수 선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지난 시즌 팀이 10위로 추락했음에도 크바라츠엘리아의 활약은 여전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책임지며 분투했다. 나폴리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한 그는 안토니오 콘테, 55 이탈리아, 감독 밑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맡았고 세리에 A 9월위 선수로 선정됐다. 크바라츠엘리아는 지금까지 나폴리에서 98경기 출전해 29골과 28도움을 기록했다. 3. 이게 정상이지, 다이어가 누구? 투엘의 잉글랜드, 베스트 11, 2000년 대생, 젊은 피 가주축. 토마스 투엘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후 에릭 다이어, 바이에른 뮌헨 위 복귀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는 올해 초 토트넘에서 투엘 감독이 이끌던 바이에른 뮌헨의 합류에 반등에 성공했다. 다이어는 김민재를 밀어낼 정도로 투엘 감독의 사랑을 받았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5경기에 출전한 그는 완전 이적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다이어는 새 시즌 빈세트 콤파니 감독이 선임된 후 백업으로 다시 밀려났다. 투엘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인 1년 6개월이다. 그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 시작된다. 3월 A매치 데뷔전을 치른다. 리버풀의 전설 제이미 캐러거가 22일
한국 시각,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 투엘 감독 체제의 잉글랜드 베스트 11을 전망했다. 다이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4-2-3-1 시스템에서 원톱에는 해리 케인, 바이에른 미넨, 포진했다. 이 선은 2000년대생의 젊은 피인 앤서니 고든, 뉴캐슬, 콜 팔머, 첼시, 부카요 사카, 아스널로 채워졌다.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주드 벨링엄, 레알 마드리드과 데클란 라이스, 아스널가 짝을 이루고, 포백에는 레비 코릴, 첼시, 제러드 브랜스웨이트, 에버턴, 존 스톤스, 맨시티,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리버풀가 늘어섰다. 골문은 조던 픽포드, 에버턴가 지키는 그림이다. 벨링엄, 브랜스웨이트, 코릴 등도 2000년대생이다. 캐러건은 사카는 오른쪽 윙에서 플레이해야 하고 10번 자리에는 팔머가 맡아야 한다. 팔머는 잉글랜드를 위해 놀라운 활약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선택의 폭도 넓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만 누군가가 클럽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그들은 경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고든을 왼쪽에 기용할 거고 케인은 여전히 잉글랜드 최고의 센터포워드라면 그를 중심으로 한 페이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필 포든, 맨시티 위 이름은 없었다. 캐러건은 내가 포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느냐. 하지만 포든은 여전히 잉글랜드 유니폼을 입고 충분히 활약하지 못했다. 팔머와 고든은 기회가 없었지만 포든은 있었다고 강조했다. 투엘 감독이 선임된 후 메이슨 마운트, 맨유 위 복귀도 관심이었다. 마운트는 첼시 시절 투엘 감독의 애제자였다. 그는 투엘 감독이 떠난 후 맨유로 이적했다. 마운트는 투엘 감독 시절 87경기에 출전해 19골을 터뜨렸다. 2020에서 2021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합작했다. 그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마운트는 맨유에서 부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4경기 출전에 그쳤다. 올 시즌에도 EPL 3경기 출전에 불과하다. 재기를 해야 대표팀에 재발탁될 수 있다.